네, 안녕하세요. 3조에서 PPT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지은입니다. 오이마켓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내 근처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프로젝트를 구현했습니다. 동네 안에서 동네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고, 거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추가하여 이웃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당근마켓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구현은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에 사용된 기술들입니다. 언어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스프링부트로 구현했기 때문에 JPA, 룸복 등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인지해서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며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JPA를 사용한 이유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었을 경우 해당 테이블과 매핑된 클래스에 필드만 추가하면 되고 파인드 메서드를 통해 객체를 조회할 때 연관관계 설정까지 알아서 SQL에 실행하여 객체에 반환해 주기 때문에 SQL 중심적 개발이 아닌 객체 중심적 개발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마다 반복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게 되어서 생산성과 유지 보수에 용이해졌습니다. 플라스크는 SNS 로그인과 현재 위치 설정, 그리고 채팅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Vue.js로 구현하였습니다. 개발 환경과 도구로는 GitHub, 도커, 노션, 주피터를 사용했습니다. DB는 MySQL, 서버는 스프링부트에 내장된 아파치 톰캣으로 구현했으며 채팅 메시지의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사용하였습니다. ERD 구조입니다. 엔티티들은 주로 일반 회원과 사장 회원의 기본 키를 외래키로 참조하여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 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은 매일 7시 반에 15분씩 겟더에서 스크럼 회의를 진행하여 서로의 구현 상황과 이슈 사항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노션에 기록했습니다. 스크럼 회의가 끝나면 이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면 공유를 하여 문제점을 찾아 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애자일 프로세스입니다. 팀원이 모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노션에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구현에 필요한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태그를 설정하여 백로그를 작성했고 이를 우선순위별로 분류했습니다. 1순위는 모두 하나씩 맡았고 해당 페이지의 UI는 각자가 구현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1순위와 연관된 기능을 같은 사람이 맡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따라 먼저 구현을 끝낸 사람이 맡아서 백로그를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백로그의 상세 정보입니다. 각 항목들을 확인하여 각 팀원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시간 관리에 용이하였습니다. 마지막은 GitHub입니다. 로그 관리를 위해 커밋 메시지를 이름, 내용, 백로그의 태그로 통일시켰고 백로그가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PR 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이 맡은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아름님은 크게 멤버와 관리자, 내 근처 시스템, 검색 통합을 구현하였습니다. 우수종님은 판매 게시판과 관심 기능, 검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지상님은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 게시판, 좋아요 기능, 검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채팅과 결제, 거래 후 리뷰와 매너 게시판, 모아보기 기능을 구현했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깃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럼 아름 씨부터 개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자 신아름입니다. 어, 제가 구현한 첫 번째는 멤버 관리 시스템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현재 위치와 선택한 반경에 따른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현재 위치를 받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위치 등록을 누를 경우 파이썬으로 현재 위치 위도와 경도가 보내져 카카오 API를 통해 그 위도와 경도로 현재 위치하는 동의 정보를 받아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셜 로그인 기능입니다. 소셜 로그인 기능은 스프링 부트에서 스프링 시큐리티와 오워스2를 이용하여 REST API 기반의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소셜 로그인과 일반 로그인 모두 로그인을 할 경우 JWT 토큰을 생성해 뷰 쪽으로 보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뷰에서 JWT 토큰을 받아 쿠키에 저장하도록 구현을 했으며 받은 어세스 토큰을 파싱에 들어있는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어세스 토큰이 만료돼 없고 리프레시 토큰만 있을 경우 다시 스프링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보내 재발급 받도록 구현했습니다. 또 SNS로 가입한 사람들도 현재 위치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해서 현재 위치를 받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UI를 구현했습니다. 왼쪽에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화면에 나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내 동네 설정을 해서 검색할 반경을 구현했고요. 내 정보 설정에서 내 정보를 변경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동네 인증을 해서 동네를 변경하도록 구현했고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멤버 관리 사장님 페이지입니다. 사장님 페이지에서 상점의 정보, 가격, 쿠폰을 생성, 삭제,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보드와 연동을 해 커뮤니티 보드에서 해당 장소를 언급할 경우 사장님 페이지에 언급한 커뮤니티 보드가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사장님의 페이지가 아닐 경우에는 내 근처라는 페이지를 생성해 내 근처 페이지가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후기를 작성하고 보이도록 구현을 했는데요. 저는 한 페이지에 한 개의 후기에 여러 개의 사진이 있어 스와이퍼로 넘기면서 보는 것을 구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는 형식으로 한 개의 리뷰에 여러 개의 사진을 저장하도록 구현을 하고 그 값을 프론트로 보냈습니다. 프론트에서 그 값을 받아 후기 내용을 출력하는 포문을 돌 때 다시 포문을 돌아 사진을 스와이퍼로 보이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권한 시스템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UI 구현을 했습니다. 멤버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중고거래 페이지에 신고 UI 구현했습니다. 내 근처 페이지입니다. 사장님 페이지로 생성된 위치와 커뮤니티에 언급된 장소가 마커로 찍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와 연동을 시켜 처음으로 작성된 위치일 경우만 마커가 띄우도록 구현을 했고요. 있던 장소일 경우는 보스 페이지나 내 근처 페이지 커뮤니티 내용에 저장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카카오 API로 맵 띄웠고 마커도 띄웠습니다. 마커 클릭 시 이벤트 처리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검색할 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구와 동을 찾아서 CSV 파일로 생성 후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라는 모듈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오도록 했습니다. 그 후 city라는 DB에 내용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사용자의 위치와 키워드, 페이지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를 키워드 리퀘스트에 저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마지막 단어가 어떤지 확인해서 동인지, 구인지, 서울인지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시티와 멤버를 매니투원으로 연관관계를 맺어 멤버의 정보로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DB에서 중고 상품에 있는 멤버를 확인하고 그 멤버의 위치를 확인해서 내 현재 위치와 같고 키워드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리턴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 동의를 해야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둘 다 필수이기 때문에 둘 다가 체크가 될 경우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형식으로 작성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중복 확인 받도록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돼 확인 후 있습니다. 번호가 1322가 날아왔습니다. 인증을 하면 OK라는 경고 메시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위치 등록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하는 동의 정보가 나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그럼 아까 가입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해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이름과 아이디로 검색을 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는 내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위치를 정보를 받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해서기 때문에 두 번째 로그인을 했을 경우 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한 회원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있는 위치는 청량동인데 청량동에는 애플과 워치라는 중고거래와 동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설정에서 동네 정보를 관악구로 변경을 할 경우 애플이라고 칠 경우 은천동에 있는 중고거래와 동네 정보가 나오게 했습니다. 워치라고 칠 경우에도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내 정보에서 서울이라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있는 내용이 나오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워치라고 칠 경우에도 영등포구에 있는 내용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내 정보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비밀번호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프로필을 변경하면 여기와 여기 다 변경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비밀번호도 룰을 지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장님 프로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프로필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사장, 사장님 프로필에서 뒷배경을 여러 개의 사진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스와이프로 넘길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사장님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천동에 서울 관악구 소방서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장을 할 경우 하단에 정보 내용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쿠폰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쿠폰의 제한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쿠폰이 발급일까지 많이 남았을 경우는 초록이 뜨도록 구현을 했고요. 아닐 경우는 검정색으로 발급 완료와 뜨도록 했습니다. 쿠폰 수정해 보겠습니다. 쿠폰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했고요. 삭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추가 가능하도록 했고 수정을 눌러서 가격 수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내 근처에서 보시면 위치하는 마커를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저장한 내용이 그대로 보이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럼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다시 사장님 프로필로 가서 사장님 프로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프로필을 제거할 때 경고문이 뜨도록 구현을 했고요. 삭제를 할 경우 삭제가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사장님 프로필을 이제 삭제를 후 다시 누를 경우 다시 생성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근처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처 책 읽는 고양이라는 마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커뮤니티의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동네 생활에서 고양이를 작성할 경우 내 근처에 마커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클릭해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그 아까의 글이 보이도록 구현을 했고요. 이걸 클릭하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동네 생활에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눈이라는 곳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근처 페이지에 가서 오목눈이라는 새로운 마커가 생성되고 내 근처 페이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작성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V칩을 통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여러 개의 사진이 저장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리뷰에 들어가면 금방 작성한 사진들을 스와이프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를 보여드리기 전에 신고할 게시글을 작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고할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신고는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냥 신고할 수 있는 체크로 구현을 했고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두 개로 나눠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 페이지에서 쿠폰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부분에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개수와 발급받은 수와 언제 생성을 했는지까지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매니저 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가입한 수와 오늘 신고된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고된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5개가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안 된 최근 게시글로만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 후 신고 관리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게시글 삭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를 제거하면 상태가 처리 완료로 변경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처리 완료가 되면 동그라미 표시가 아닌 동그라미 안에 체크 표시가 보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구현했습니다. 사용자 관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서 일반 회원으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관리자 탈퇴를 누르면 관리자가 아닌 일반 회원으로 변경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이슈 사항입니다. 카카오 맵 API 마커 이벤트를 생성 시 발생한 에러입니다. 처음 애드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함수 선언을 그냥 펑션, 기본 함수 선언으로 했습니다. 그 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this를 사용했으나 해당 데이터가 없다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기존 함수 선언 방식을 이용하면 this가 새로운 함수 내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함수 선언 방식이 아니라 arrow 펑션이라는 함수 선언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arrow 펑션은 함수 내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뷰 인스턴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딩될 때의 순서 때문에 발생한 에러입니다. 스프링 부트 시큐리티에 설정한 any request authenticated로 구현해 인증받은 사람만 요청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 후 로그인 진행 후 사용자의 프로필을 가지고 오도록 스프링 쪽에 요청을 하는데 스프링 쪽에 넘어간 토큰의 값이 널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니 config라고 엑시오스에 선언을 해줬었는데 그게 로그인 전에 쿠키를 읽어서 널이란 값이 저장이 된 후 보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config를 먼저 선언을 하지 않고 안에 보내줌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감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했는데 결국 다 구현하고 팀원들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스스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텨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스크림 타임을 진행을 할 때 초기에는 잘 활용하지 못했지만 점차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 프로젝트 다음 진행할 때 많은 이슈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감은 마치고 다음 발표자 수종 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이랑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 우수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마켓의 판매 게시판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먼저 판매 게시판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글 게시판 리스트에서는 판매 게시물 목록 조회 및 게시물 등록, 게시물 관심 등록, 그리고 게시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의 기능은 나의 판매 목록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관심 등록한 상품의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게시물 목록 리스트별 컨트롤러에 대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게시글 목록 리스트는 총 3가지의 리스트가 있으며 전체적인 판매 목록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중고 인기거래 매물 리스트가 있고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이 판매 중인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동네에 있는 판매 목록을 보여주는 중고거래 리스트로 나뉩니다. 판매 게시물 등록에 관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프로덕트 보드라는 이름의 판매 게시물 엔티티에 멤버 엔티티를 조인하여 판매 게시물을 등록할 때 몇 번째 멤버 넘버를 가진 사용자가 이 상품을 등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판매 관심 목록 관련 코드입니다. 판매 관심 목록 테이블을 생성할 때 멤버에 있는 멤버 넘버와 프로덕트 보드에 있는 프로덕트 넘버를 조인하여 몇 번째 멤버 넘버를 가진 사람이 몇 번째 프로덕트 넘버를 가진 상품을 관심 등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게시물 수정 코드입니다. 판매 게시물 수정 부분의 코드는 게시물 등록 부분과 마찬가지로 멤버 엔티티에 있는 멤버 넘버와 연결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정보 페이지에 들어와서 동네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사용자는 천호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천호일동 게시글 외에 동네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 목록은 조회수가 많은 순부터 위로 오도록 정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고거래 리스트입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동네인 천호일동망의 게시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별의 컵이라는 게임팩을 판매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에 별의 컵이 게임팩이라고 입력을 하고 카테고리에는 오락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희망하는 가격을 설정을 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도 첨부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미지가 첨부가 되었고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상품 등록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읽기 페이지로 들어가서 만약에 자신이 지금 상품을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가격을 수정을 하고 상품 설명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품을 등록했을 때는 상품의 현황이 판매 중으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자신의 판매 완료를 했을 시 판매 완료로 바꿔 작성 완료를 누르면 판매 중이었던 물건이 판매 완료로 바뀌고
현재 금액이나 수정된 부분도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 자신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하고 싶으면 관심 버튼을 눌렀을 때 관심이 증가하고 하트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심을 취소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 하트가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완료나 자신이 만약에 상품을 잘못 오류로다가 올렸을 시 삭제 버튼을 눌러 상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보시면 상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 내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자신이 판매 중이거나 판매 완료인 상품들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관심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자신이 관심 등록을 한 상품의 목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리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목록 리스트의 동네가 사용자가 회원 가입 시 위치한 동네가 아닌 중고거래 인기매물과 같은 모든 동네에 있는 목록 리스트가 보여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게시물 레파지토리 부분에 동구, 시를 구분하는 쿼리문을 작성해주고 서비스 인풀 부분에도 해당 멤버가 위치한 마지막 글자를 구분하여 마지막 글자가 동이면 해당 동에 위치한 게시물 목록을 마지막 글자가 구이면 해당 구에 위치한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이후 중고거래 리스트 목록은 자신이 위치한 동의 게시글 목록만 나오게 이슈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와는 다른 많은 것을 느끼고 얻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진행 당시 맨 처음 기획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작업을 진행하며 깃허브 저장소 관리라든지 애자일보드 체크, 이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잘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루 한 번 스크럼 회의를 통해 깃허브 저장소 관리 및 애자일보드를 체크해가며 팀원들과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이슈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인 프로젝트 때는 혼자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다가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닌 같은 팀원들과 이야기해가며 같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 작업 시간도 더 단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저에게 있어 팀원과의 소통, 협업에 관련된 아주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인 지성 씨에게 발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고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화면이랑 목소리 다 잘 정상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조 발표자 이지상입니다. 저는 오이마켓에서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카오 지도 API를 활용하여 장소를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게시글 관리 시스템입니다. 게시글 목록을 조회하고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읽기, 수정, 검색할 수 있고 게시글 10개당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게시글 목록 조회입니다. 처음 회원 가입할 시 그 지역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동네 생활을 클릭하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등록 화면입니다. 게시글은 8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나머지 카테고리는 사라지게 하였고 제목과 내용을 등록하고 장소 인풋박스를 클릭하면 V 다이얼로그를 활용하여서 카카오 맵으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검색하면은 왼쪽에 장소 항목이 뜨고 오른쪽에 해당 마커가 띄우게 하였습니다. 해당 마커를 클릭하면은 새 창을 열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마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그 상점명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게시글 읽기 페이지입니다. 게시글은 사진을 등록하면은 스와이퍼 형식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글에는 수정 삭제 버튼이 생성되게 하였습니다. 수정 화면입니다.
게시글은 제목과 내용, 그림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색 화면입니다. 자기가 내용을 검색을 하면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페이지 내이션입니다. 게시글 10개당 한 페이지씩 해서 넘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소랑 URL을 넘길 때 이벤트 버스를 활용하였었는데, 처음에는 장소만 따로 넘기고 그리고 URL만 따로 넘기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넘기지 않아 가지고 장소만 되고 URL만 되고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하지만 배열을 활용하여서 장소와 URL을 같이 넘기니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그 맞는 URL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관리 시스템입니다. 댓글은 작성할 수 있고 수정 삭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댓글 작성 화면입니다. 그림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댓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및 삭제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 수정 삭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동에 있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내 정보를 보면은 동네 인증에 백운이동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생활 게시판을 누르면은 백운이동에 있는 회원들이 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10개당 이렇게 페이지 내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공손동에 있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내 정보를 보면은 동네 인증을 보면은 공손 이동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생활 게시판을 누르면 공손 이동에 있는 회원들의 게시글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검색하면 가방이라는 내용이 있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폐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비패로 작성된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은 우측 하단에 V 버튼으로 하였는데, 여기 V 버튼을 이용해서 픽스드를 하였고 포지션은 스틱키로 주어서 여기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려도 우측 하단에 고정되게끔 하였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역삼역 바닷가재라 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게 상점명이 나오게 하였고, 클릭하면은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소를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에 나오게 하였고, 등록을 하면은 이쪽에 등록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12개를 등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이미지 개수를 초과했습니다 란 경고창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다시 사진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두 장을 등록하였습니다. 게시글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게시글이 사진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를 등록한 지역을 클릭하면은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자신이 작성한 글은 좋아요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게시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댓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잘 작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림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장소도 다른 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내용과 장소, 사진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슈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하여서 카카오에 있는 지도 장소를 마크를 띄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문을 활용하여 i는 0부터 데이터 길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마커 띄우는 그 코드는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0부터 맨 마지막 검색한 장소만 이렇게 마커가 띄우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포문에 일일이 0부터 14까지 15개 항목을 띄워주기 위해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5개 항목이 나오고 여기 마커도 15개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검색 수가 더 적으면은 마커가 안 뜨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숫자를 집어넣는 대신에 이렇게 i로 돌려주고 그 마커 띄우는 그 함수까지 같이 포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색 수가 15개 이하여도 이렇게 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감입니다. 제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팀이다 보니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보다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더 됐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에게 의지도 많이 됐습니다. 팀원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제 할당된 몫이라도 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였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해결이 안 되는 만큼 스트레스는 더 쌓여갔으며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스마트한 팀원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 소화시키지 못했지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백엔드 위주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 지은 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첫 번째 기능은 채팅 시스템입니다. 판매 게시글 또는 사장 프로필에서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이동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결제를 하면 채팅방이 수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과의 채팅방이 존재하면 새로 생성하지 않고 상품만 수정되어 이동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채팅방을 삭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프로필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팅방을 만들 때 서로의 채팅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방 DB에서 내가 상대방과의 채팅방을 개설했는지 또 상대가 나와의 채팅방을 개설했는지 검색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개설하면서 판매글의 채팅수를 카운트시킵니다.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품만 수정합니다. 또한 상품이 필요 없는 사장님과의 채팅 문의에는 상품이 널값으로 대체됩니다. 채팅방 리스트는 자신이 개설한 채팅방과 상대방이 개설한 채팅방을 모두 보여주고 이것을 채팅방이 수정된 시간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팅방의 메시지는 메시지 브로커인 아파치 카프카에서 관리하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메시지의 처리량이 높아지고 지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제입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도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해 오이페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이페이란 오이마켓의 자체 송금 서비스이며 상대방과 거래하기 위해 먼저 관리자에게 충전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판매글은 판매 완료 상태가 되며 더 이상 다른 사용자가 결제를 진행할 수 없고 구매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오이페이는 상대방과 결제를 진행하면 구매자 거는 차감이 되고 판매자는 그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리뷰와 매너입니다. 결제가 진행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리뷰와 매너를 생성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리뷰와 매너에 따라 자신의 매너 온도가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받은 리뷰와 매너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뷰를 작성하면 선택한 버튼과 항목 개수에 따라서 회원의 매너 온도를 변경시키는 알고리즘을 생성하였습니다. 계산된 합계는 리뷰 생성 시 기존 매너 온도에 더해집니다. 매너의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너를 처음 받아본 사람은 매너를 새로 생성하고 먼저 받아본 사람이라면 기존 매너 개수에 새로 선택한 항목이 더해져서 저장됩니다. 마지막은 모아보기 시스템입니다. 모아보기란 타인의 게시글을 모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팔로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의 프로필에서 모아보기를 등록하고 삭제도 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모아보기를 한 회원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모아보기 하는 중이라면 그 모아보기를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보기를 새로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모아보기 리스트는 먼저 자신이 모아보기 하는 회원의 리스트를 포문으로 돌아서 저장을 시키고 그 회원의 게시글을 또 포문으로 찾아서 새로운 배열에 더하여 출력합니다.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고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기능의 UI 외에 메인 페이지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통합이 필요한 부분에 UI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로그인된 아이디로 상품을 들어가 봅니다. 해당 상품이 판매 중이기에 이 상품을 구입하려고 세팅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약속 잡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원하는 약속 날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거래가 아닌 티켓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티켓의 채팅을 생성합니다. 아까 삭제한 채팅방은 리스트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채팅 리스트에 구매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진을 보냅니다. 구매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페이는 0원이므로 결제 금액만큼 충전을 진행합니다. 관리자에게 송금을 진행하면 구매자는 오이페이가 충전이 됐고 이것을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후에 거래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별로예요와 좋아요, 최고예요를 선택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후기를 완료시킵니다. 마이 프로필로 이동하면 구매 내역에 방금 구매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받은 매너와 거래 후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페이도 그만큼 2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해당 글을 판매 완료라고 문구를 바꾸게 만들면 채팅을 다시 하더라도 판매 완료이기 때문에 약속 잡기와 결제하기 버튼은 뜨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프로필입니다. 방금 후기를 작성한 것과 칭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을 모아보기 해보겠습니다. 취소도 가능합니다. 모아보기를 한 상태라면 마이 페이지에서 모아보기 한 회원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과의 채팅입니다. 내 근처에 등록된 마커를 클릭하면 사장님의 프로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게시글과는 다르게 게시글 정보가 위에 뜨지 않고 사장님이 설정한 알림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채팅 문의는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고 이슈 사항입니다. 팀을 이루어 깃을 관리하다 보니 같은 파일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충돌 파일이라며 PR을 머지할 수 없도록 버튼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리소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될까봐 전부 주석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간 코드와 중복 코드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밋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할 시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롤백을 하거나 뷰에서 타임라인을 확인하여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밋, 푸시, PR, 머지, 패치, 업데이트의 과정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의 모아보기 상황을 확인할 때 코드입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같은 기능인 팔로우를 구현했을 때 포문을 통해 나의 팔로우 목록에서 내가 이 회원을 팔로우했는지 찾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로그인 넘버와 상대 넘버만 보내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더욱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감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역시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팀원의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나의 진행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기획과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UI를 각자 진행하도록 처음에는 하였는데, 기획 중에 화면 크기와 색상 등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아서 각 페이지가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수정을 하였지만 이 부분을 기획하는 동안 신경을 썼더라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이마켓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